서울의 중심엔 600년 고도의 상징인 경복궁이 있다. 경복궁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5개의 궁 가운데 첫 번째로 창건된 조선 왕조의 정궁이다. 하루 10,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올 만큼 명실상부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이 경복궁을 중심에 둔 양쪽 마을을 북촌과 서촌이라고 부른다. 닮은 듯 다른 모습의 두 마을. 이곳에 서울의 맛, 한국의 맛이 있다. 맛깔스러운 가정식, 정성 어린 잔치상, 마음속까지 뜨끈해지는 국물 요리. 그 다양한 맛이 공존하는 서울. 매력적인 서울로 초대한다. 경복궁의 북쪽 동네, 종로의 북쪽 방면이라는 의미를 가진 북촌. 북촌은 서울 여행자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필수 방문 코스가 되었다. 서울의 중심이면서도 오히려 서울 같지 않은 풍경으로 사랑받는 곳이다. 시간을 거꾸로 돌린 듯한 풍경을 그려내는 마을. 북촌의 한옥마을은 600년 서울의 역사를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옛 사대부들의 거주지답게 지금도 옛 모습을 간직한 800여 채의 한옥이 남아있다. 이곳에서 100년 세월을 간직한 한 기와집을 만났다. 바로 북촌의 첫 번째 맛이 있는 곳이다. 서울을 소개하는 관광책자에 빠지지 않는 이 집의 주 메뉴는 뜨끈한 한우 설렁탕. 그런데 이 유명한 설렁탕집의 주방장은 뜻밖의 양식 전공자라고. 원래 양식 전공은 이태리고요. 이태리를 한 20년 이상 했는데 이제 어떤 한국의 그 맛을 좀 찾기 위해서 지금 설렁탕을 오픈했고요. 그 다음에 칼국수도 하고 이제 또 새로운 한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우뼈를 사용하는데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한 번 삶은 물은 버린 다음 깨끗이 씻어 본격적으로 센 불에서 끓인다. 육수가 펄펄 끓으면 중간 불로 줄여 다시 13시간 동안 푹 고아 육수를 체에 거른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하는데 지나치게 오래 끓이면 소뼈에서 인 성분이 나와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 오랜 시간 끓인 육수는 그 빛깔부터 아주 진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끓인 것을 다 이렇게 모아서 같이 섞어주는 거죠. 섞으면 항상 맛이 일정하게 나오죠. 그게 아니면 처음에 볶고 처음에 끓여온 것만 떠서 팔으면 첫 번째, 두 번째 맛이 다 틀리기 때문에 손님이 느끼는 그 맛은 이게 기복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번을 섞어주면 맛이 항상 거의 일정합니다. 쫄깃한 소면과 부드러운 양지 수육, 여기에 정성 가득한 진한 국물을 더해 파를 올려주면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구수한 정통 설렁탕 한 그릇이 완성된다. 또 하나의 인기 메뉴 보쌈. 하지만 이곳의 보쌈은 조리 방법이 특이하다. 제가 이제 양식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보쌈도 이제 약간 우리가 스테이크 굽듯이 표면을 충분히 갈색을 내서 삶으면 나중에 컬러가 정말 먹음직스러운 컬러가 납니다. 그리고 약간 스모크 향 같은 것도 좀 있고요. 설렁탕은 정통 방법을 고수하지만 보쌈은 요리사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 당귀, 엄나무, 오미자 등 몸에 좋은 약재를 달인 물에 살짝 구운 고기를 넣고 삶는다. 보쌈 고기를 삶는 동안 한약방에 온 듯 은은한 약재 향기가 퍼진다.
오미자가 들어가면 오미자의 그 맛이 강하진 않고요. 전체적인 그 맛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우리가 이렇게 냄새를 맡았을 때, 한약 냄새야 하는 그 정도 향이 나죠. 먹음직스러운 빛깔로 식욕을 자극하고 은은한 약재의 향이 건강한 느낌까지 주는 특별한 보쌈. 보쌈은 끝까지 따뜻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온기가 있는 돌판에 올려 손님상에 낸다. 속배추, 노란 배추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게 부드럽기 때문에. 너무 작지 않게. 천일염을 길게는 뭐 한 2시간, 소금 양이 작게 들어가면 한 2시간 절여도 되고, 그 다음에 양념장을 넣어서 이렇게 버무려 주면 되는 겁니다. 풋풋하고 생생한 맛의 겉절이. 매실액을 이렇게 부어서 마지막에 딱 이렇게 다시 한번 버무려 주면 아주 감칠맛 나는 겉절이가 완성됩니다. 설렁탕과 짝을 이루는 겉절이 역시 좋은 재료로 기본 조리법에 충실하게 담근다. 겉절이를 직접 안 하면 뭐 김장 배추 담듯이 포기 김치를 담아야 되고요. 근데 그 하나가 이제 발효된 깍두기가 나가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살아있는 겉절이. 소박한 반찬과 보쌈. 반가운 친구가 찾아오면 내줄 것 같은 그런 밥상이다. 가난한 시절의 설렁탕은 보양식이었다. 몇 날 며칠 푹 고아 만든 진한 국물에 갓 버무린 겉절이라면 말이 필요 없다. 설렁탕과 보쌈.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사람들의 입맛을 만족시키긴 쉽지 않은 음식이지만 누구도 실망하지 않을 맛을 내는 것이 요리를 하는 사람의 바람이다. 현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요리하는 셰프가 되는 게 나의 목표 철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너 셰프로서 진짜 대한민국의 오너 셰프들이 뿌리를 딱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게 목표입니다. 북촌에선 북촌의 풍경과 잘 어울리는 한국적인 메뉴들이 특히 사랑받는다. 두 번째 한국의 맛. 식사 시간이면 한참을 기다려야 할 만큼 입소문을 탄 곳이다. 설렁탕만큼이나 재료의 정직한 맛으로 승부를 하는 음식. 언제 먹어도 부담 없고 건강한 음식. 조리법도 다양하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 두부가 그 주인공이다. 이곳에선 매일 두부를 직접 만들어 쓰는데 이것이 바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저희는 전라도 영광에서 그 올라온 그 소금 염전에서 빠진 그 천연 간수를 사용하고 있어서요. 아무래도 화학 간수보다는 몸에도 좋고 맛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콩은 전날에 미리 불려두었다가 콩을 불린 물을 섞어가며 갈아준다. 이렇게 간 콩에 2배 분량의 물을 넣고 1시간 동안 천천히 저어가며 끓인다. 이제 두부가 다 끓어서 이제 내릴 건데요. 이 자루 안으로 들어가는 게 비지 걸러내는 작업을 할 거예요. 제가 이 비지를 짜는 작업을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내리겠습니다. 물을 거르고 나면 남는 것이 바로 비지. 이 상태의 콩물은 가장 건강한 두유다. 그냥 마셔도 좋은 뽀얀 콩물로 부드럽고 신선한 두부를 만든다. 비지 안에 있는 콩물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하고 고소한 두부를 얻으려면 비지에 남는 것 없이 콩물을 잘 빼내야 한다. 힘이 가장 많이 드는 작업이다. 이게 이제 염전에서 떠온 이제 간수 원액입니다. 근데 원액에다가
농도에 맞게끔 여기 희석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염도는 보통 한 7도에서 10도 정도로 맞춰서 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7도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염전에서 직접 받아 쓰고 있는 간수 원액. 맑은 물을 섞어 저염으로 두부를 만드는데 콩물에 간수를 직접 붓지 않고 주걱으로 흘려가며 살살 젓는다. 곳곳을 살짝씩만 이렇게 가루가 되지 않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주면 안 엉겨 있던 부분들이 다 엉기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간수를 붓고 10분 정도 지나 막 응고되기 시작하는 두부가 바로 순두부다. 오늘 점심에 쓸 두부 양을 조심해서 이렇게 순두부는 이렇게 몽글몽글 많이 순두부의 반은 먼저 건져두고 나머지는 두부를 만든다. 순두부를 면보에다가 부어서 물을 빼주면 이제 두부가 완성되는데요. 억지로 눌러서 빼면 점도가 더 세지기 때문에 좀 덜 부드러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대로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몽글몽글한 질감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두부. 모든 메뉴의 중심엔 이 두부가 있다. 저희 메뉴에 있는 것 중에 두부 한 접시라고 있는데 그걸 추천한 이유는 시중에서 파는 두부랑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금방 만든 걸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메뉴라고 생각합니다. 두부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이 있지만 그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간 만들어 따뜻한 두부와 김치가 제격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인기 메뉴 오징어 보쌈. 탄 오징어와 고소한 수육을 부드러운 두부와 함께 싸먹는 음식이다. 요즘 두부는 흔한 음식 중 하나다. 언제든 가까운 가게나 대형 마트에서 조리법에 맞는 원하는 크기의 두부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천연 간수를 넣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진짜 손두부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옛날 방식으로 만든 두부만 있으면 어떻게 요리를 한다 해도 그 맛이 좋을 수밖에 없다. 진짜 두부의 맛, 자연이 주는 것 이외엔 넣지 않은 옛맛 그대로의 두부 맛을 즐길 수 있다. 으리으리한 사대부가의 한옥들이 남아있는 북촌과는 달리 서촌은 소박하고 정겨운 풍경들이 골목을 채우고 있다. 지금의 서촌은 지나간 추억의 풍경을 찾는 사람들로 붐빈다. 꾸미지 않은 듯 멋스러운 가게들의 창문 너머 시간이 만든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쌓여 있다. 자연스러운 멋과 낭만을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은 사람들조차 그대로 서촌의 풍경이 된다. 음식점도 유행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요즘. 오랜 시간 단골과의 의리를 지키는 토박이 식당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그런 서촌의 감성을 담은 한 식당. 식당 안 곳곳에 주인장의 세심함이 엿보이는 예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끈다. 싱그러운 분위기 속에 고소한 냄새가 퍼지는데 고소한 유혹의 정체는 막걸리 한 잔이 절로 들어가는 각양각색의 화려한 전. 저는 총 20가지예요. 전에 종류 뭐 있어요? 지금 하시는 거는? 예, 모듬전, 꼬막전, 녹두전, 옥수수전, 그다음에 지미채전 이렇게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인기 많은 게 뭐예요? 제일 인기 많은 거는 모듬전에다가 꼬막전이고요. 육전이 인기가 많습니다. 전은 미리 만들어두지 않고 주문을 받으면 그때그때 부쳐낸다.
저희는 그냥 홍두깨살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토실토실한 꼬막살은 살짝 데쳐서 준비하는데 보통 간편하게 사용하는 부침용 가루를 쓰지 않고 밀가루와 찹쌀가루에 달걀을 섞어 반죽을 만든다. 이 반죽의 비율을 잘 맞춰야 제대로 맛을 낼 수가 있다. 전을 바로 만들다 보니 전 부치는 손은 늘 분주하다. 전이 익으면서 내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 전 부치는 모습까지 그대로 식당의 맛있는 풍경이 된다. 전을 부치는 솜씨도 예사롭지 않다. 전은 맛 못지않게 탐스러운 모양새도 중요한 음식. 대충 떠넣은 것 같아도 노릇하고 예쁘게 모양이 잡힌다. 전은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다. 팬에서 바로 꺼내 별다른 장식 없이 그대로 전의 모양이 돋보이게 담는다. 2개 다 안 담을게. 꼬막전과 함께 가장 많이 팔리는 전은 바로 육전. 얇게 썬 소고기에 달걀을 입혀 가볍게 부친다. 기름을 둘러 부치기 때문에 소고기 자체는 기름이 적은 부위를 사용한다. 10여 가지가 넘는 전마다 굽는 시간과 방법이 모두 다른 만큼 재료의 성질에 집중해야 맛과 모양 모두 좋게 완성할 수 있다. 밀가루랑 찹쌀이랑 네. 같이 샀잖아요. 네, 그건 그게 비법이에요. 우리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고. 전이 은근히 모양 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려운데 나중에는 자꾸 붙이다 보면은 이쁘게 붙여지거든요. 노릇하고 참하게 구운 전 한 접시면 그곳이 어디라도 잔치상을 받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입맛에 맞는 전을 골라 먹는 즐거움도 있고 따뜻한 전에 시원한 막걸리를 곁들이는 행복도 있다. 먼 길 가던 나그네가 주막에서 쉬어가듯 지친 일상에서 잠시나마 맛있는 음식으로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이 고소하고 노릇한 전을 찾는다. 이곳에는 기름진 전과 꼭 같이 먹게 된다는 특별 메뉴도 있다. 오이, 사과, 양배추, 상추 등 각종 신선한 채소와 살짝 데친 꼬막, 그리고 손수 만드는 천연 조미료를 쓴다. 뭐 매실액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그다음에 산약초 그렇게 있습니다. 매실청 어디에 쓰여요? 매실청 주로요 무침용에 많이 쓰고 주로 음식에 많이 쓰고요 무칠 때 많이 써요 우리. 예, 꼬막 무침이나 이렇게 고기 재일 때. 준비된 재료에 직접 담근 매실청과 고추장, 식초를 넣어 새콤달콤한 꼬막 무침을 만드는데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아 맛이 깔끔하고 자연스럽다. 채소의 숨이 죽지 않도록 살살 버무린다. 고추장 양념에 버무린 채소가 느끼함을 잡아주고 싱싱한 식감이 좋아 기름진 전과 찰떡궁합을 이루는 쫄깃한 꼬막 무침이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하루의 고단함을 털어내려는 사람들로 골목이 붐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 갖가지 고소한 전 한 접시로 배를 채우고 마음을 채운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도 화려한 조명도 없다. 함께한 사람과 나눠 먹는 음식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이 편안한 분위기에 이야기와 웃음은 끊이질 않고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서촌의 밤이 깊어간다. 오늘 소개로 왔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앞으로 단골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를 이제 끝내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제 식사 함께 하면서 이제 원래 반주 많이 하니까, 그때 막걸리 가는데 반주하기에는 되게 뭐 소주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알코올이 세지도 않으니까 먹기도 편하고, 다른 이렇게 전통적인 음식들이랑 식사 겸 먹기 편한 것들이 많아서 막걸리랑 어울리는 안주들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일단 서촌이 요새 최근 뜨고 있어서 아직까지 사람이 많지 않고요. 강남이나 이런 데보다 좀 조용하고, 또 아직 약간 요새 되게 프랜차이즈나 이런 게 많은데 아직까지는 개인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많이 알려지지 않고 숨은 맛집 이런 느낌이라서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잘 나는 거 같죠. 경복궁을 가운데에 둔 두 동네. 지극히 한국적이면서도 세련된 멋이 있는 곳. 북촌이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살아있는 박물관이라면 서촌은 우리네 살았던 세월이 그대로 묻어나는 정감 어린 흑백 사진 같은 곳이다. 이 가을 사람 향기 가득한 서울에서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